혹시 환자분들께서 일상 관리에 있어서 요걸 많이 물어오시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중증 근무력증에서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키고 진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은 재발을 잘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생활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중증 근무력증의 생활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선 원장님, 중증 근무력증 환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관리를 잘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증 근무력증 자체가 이제 쉽게 말해서 몸에 배터리가 금방 방전돼 버려서 근육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일단 완전히 충전시켜 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잘 주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수면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대략적으로 수면의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고 중요한 약속이 있고 생각할 것이 많더라도 대략 이쯤에는 잠을 들어야지 하는 계획이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최우선으로 이렇게 잡혀 계셔야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잘 자야 돼, 그러니까 꼭 그 시간에 자야 돼,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면 연구를 한 것들을 보면은 딱 정해진 시간에 알람 맞춰놓고 잠들어야지 이것보다 몸이 이제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럴 때는 좀 1시간 좀 일찍 잠들고, 오늘은 그래도 좀 컨디션이 좀 쌩쌩하네, 조금 더 피곤할 때까지 기다려볼까? 이제 이게 너무 시간 간격이 이렇게 갭이 크지 않다면은 신체 리듬에 따라서 적당히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주무시는 게 훨씬 수면 효율이 좋다. 이게 이제 최신 수면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최상의 수면의 질이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터리 용량이 금방 방전돼 버리는 문제다 보니까 에너지를 항상 적당히 안배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환자분들 오시면은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내가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다가 요새 침 맞고 한약 챙겨 드시고 하니까 기운도 살고 몸도 덜 지치고 하니까 운동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중증 근무력증인데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고 하고는 싶다 할 때 이렇게 티칭을 해주신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일단 이제 중증 근무력증 환자분이라도 운동을 하시기는 하셔야죠. 물론 증상이 너무 심하고 안 좋을 때는 치료에 이제 전념을 하고 운동도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쉬시는 게 좋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돼 가고 장기적으로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증 근무력증의 이제 병의 특성상 근육이 반복적으로 계속 쓰이게 되면 근육 자체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기 때문에 반복되는 근력 운동이라든지 반복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보다는 전신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3번을 계획을 하고 30분씩 운동을 한다 했을 때 30분이라는 운동을 하는 만큼 그날은 다른 활동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에 쓸 수 있는 활동의 에너지의 이제 총량을 항상 무리가 되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도 오늘 30분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운동 시간만큼 운동할 때 쓰는 에너지만큼 다른 활동을 필히 줄여서 전체적인 총 에너지량을 관리를 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그렇다면은 저희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몸이 지치는 시간이 확연히 더뎌지고 운동 능력도 좋아지시고 근력도 좋아지시면서 원장님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침 맞고 나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한 30분 운동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일단은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호전이 되었을 때 이제 운동을 내가 조금 더 늘려보겠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들어서 30분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1시간으로 운동을 2배를 늘린다.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는 30분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늘려보고 일상생활을 했을 때 이제 지장이 없더라. 그러면 또 조금 늘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량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문 원장님 따라서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 배울 때 특정 기계를 열심히 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이것 조금 하고 또 옆에 가서 이것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근육 안 큰다. 예. 할 거면 이제 근육에 확실하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해야지 근육이 성장을 하는데 제가 많이 혼나지 않습니까? 예. 근육에 확실한 자극을 주는 게 일반인의 운동이라면은 결국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의 운동은 제가 혼났던 그 방식으로 오히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서 근육을 그냥 내가 전체적으로 한 번씩 활성화 시켜준다 이런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근육 자체를 이제 쓰는 운동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동작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사용이 되고 일정 동작을 이제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하는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분들과는 이제 전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운동량을 절대 함부로 많이 늘려서는 안 되지만은 치료가 잘 진행되다 보면은 봐서 이제 조금씩 늘리셔도 된다는 점, 그리고 늘리시게 되더라도 운동도 하나의 배터리를 소모하는 스케줄이다 생각하고 다른 것들과 이렇게 안배를 하셔야 한다는 점, 요약하자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정신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중증 근무력증을 발병하셔서 오시는 분, 또 재발하셔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아주 괴로운 상황들, 생각을 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재발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근데 스트레스라는 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명상을 한다, 복식호흡을 한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내가 이제 뭐 일상 중에서 이제 많이 받았다. 원장님, 저는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 술을 그러면은 좀 먹고 스트레스를 좀 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런 것들로 이제 해소를 시키는 것은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되겠죠. 건전한 방법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 병에 해가 되지 않는 좋은 방향으로 이제 성화시킬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스트레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임상 경험상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환입니다. 전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전환은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일과가 끝나고 쉬고 있는데 안 좋은 뭐 전화를 받았거나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러면 그냥 장소를 바꿔서 거실에 있다가 안방에 가서 눕는다든지 이렇게 장소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항목이었던 이제 그 운동과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스트레칭도 굉장히 도움은 됩니다. 다만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도 결국은 신장성 근수축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조차도 이제 너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반복해서 하면은 몸이 오히려 더 지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동작을 조금씩 부위별로 해서 그냥 몸을 전체적으로 깨워준다. 아까 운동 방법에 있어서 각 부위들을 돌아가면서 수축해서 한번 깨워주는 느낌으로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은 것처럼 스트레칭에 있어서도 특정 부위를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늘리려고 하면 그것도 다 근피로를 유발하는 동작이니까 짧게 여러 동작들을 수시로 해주시는 것들이 몸을 이렇게 한번 전환하는데, 리셋하는데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혹시 요사이 환자분들께서 일상관리에 있어서 요걸 많이 물어오시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한 중증 근무력증 환자분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임의로 이제 모르고 이제 드셨을 것 같은데, 중증 근무력증이 이제 막 눈이 감기고 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있으면서 경련이 이제 조금씩 떨리는 증상들이 있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일상적인 이제 상식으로 떨리고 요런데 이제 마그네슘이 좋더라, 이런 상식으로 마그네슘을 이제 섭취를 하셨던 것 같은데, 중증 근무
근무력증에서 이제 마그네슘 섭취는 이제 아주 증상을 악화시키고 진행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복용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증근무력증이 있으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건강식을 많이 챙겨 드시게 되니까. 네네. 근데 건강식을 챙겨 드시면 이제 녹색 채소나 현미나 콩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 안에 마그네슘이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 중에서는 전혀 뭐 그 예. 정도 섭취를 하는 게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따로 이제 마그네슘을 보용량으로 이제 따로 이게 좋을 것이다 하고 이제 복용하시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중증 근무력증 환자분들의 생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생활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